중국의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우리의 안보 대응은 어떻게 돼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네. 먼저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70분 동안 진행이 됐죠.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했어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天安문 망루에 올라서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그런 행사였었고 3자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열병식의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많은 준비가 있었고 특히 그 열병식에서 공개된 현대화된 중국의 무기죠. 무기를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해저 무기까지 통신 무기, 다시 말하면 현대화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반미, 반서방 연대의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이 중국과 러시아와 만나면서 적극적인 외교 무대에 나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북중러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북한의 외교 정책이 남북회담과 그리고 또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 3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만나지 않았거든요. 회담을 따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중국이 연대의 그 모습은 과시하지만 지나치게 미국과 또는 나토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첫 데뷔 그리고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미국 또 남북 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위상을 더 높여줌으로써 오히려 대화 재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아마 지금 대통령실도 짧은 시간 내에 북미 또는 남북 대화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장 북한도 오는 10월에 당 창건 80주년을 맞는데 그때 열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6년여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 그다음에 1년 3개월 만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러의 혈맹을 다시 과시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번 방중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80주년 노동당 창당 이것을 기념을 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 지난 5년 동안 8차 당대회에서 내건 목표의 달성, 본인의 업적을 한껏 과시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결속, 대외적으로 이 대미, 대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안보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이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 또 반서방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우리 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역량이 더 고도화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서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또 지속 가능한 평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